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쉬운 거를 오랜만에 퇴근길 영상을 찍는데 여름방학이 끝난 지 이제 이틀 되는 날입니다. 어제 개학식이었고 어제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 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좀 들어서 이제 또 2학기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방학이 있어서 조금 회복을 하고 2학기 때 이제 돌아왔는데, 교사라는 직업은 방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인가? 라는 생각은 해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방학이 꿀 아니냐 생각을 하실 텐데, 방학 때 아픈 선생님들도 많아요. 학기 중에 안 아프다가 방학 되자마자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방학 내내 이제 골골대다가 회복할 때쯤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어쨌든 방학이 끝난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배부른 소리처럼 방학이 있는 게 어디냐, 그런 직업이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장점이 없으면 사실 이 직업을 할 이유가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직업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늘 바로 생활기록부 점검을 하겠다라고 해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이거 뭐 점검할 때마다 참 그래요. 애들이 이제 같이 봅니다. 이거 외부로는 나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물론 철저히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오타나 자신의 활동이 아닌 사항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 과목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면은 과목 선생님이 다시 수정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였어요 오늘. 근데 이제 개학을 하자마자 이걸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입력이 제대로 안 된 교과도 있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살을 더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보게 되니까 아이들도 왜 이거밖에 안 적혔지 라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신 없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고, 오늘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세특이라고 불리는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특기사항을 적어주는 곳인데 몇 가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탐구 영역을 적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이 과목과 관련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 과목을 탐구하느냐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다 적어줘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태도나 참여도,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든 팔로우십이든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주관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써줄 수 있는 부분이 과세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이 과세특이라는 게 성적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성적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가끔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들이 학생부를 그런 과세특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정해 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타를 수정하거나 자기가 분명 했던 활동인데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당하죠. 선생님들도 뭐 여러 번 검토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적어줘야 되고, 거기다 담임까지 맡게 되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누락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점검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점검을 하고 또 선생님들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중복해서 점검을 해서 어떤 오류가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생기부를 부풀려 달라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적어주느냐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고, 진짜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좀 적다, 내가 이 과목만 되게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좀 잘 적어달라,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게도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과세특은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영역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이 쉬운 거를 못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선생님들이 생기부 가지고 협박한다, 마치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너 이거 잘못하면 생기부 이상하게 적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엄청 과하게. 근데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맥락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에서 선생님들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내 수업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뭐 수능 22번 문제, 뭐 15번 문제 이런 걸 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 수업 시간에는 모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모둠 활동을 하면 모둠 활동을 해라, 모둠 활동에 열심히 해라, 그거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조원들하고. 선생님들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조원들과 활동해라, 이런 게 중요한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어떤 탐구가 중요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탐구가 중요하다, 탐구 과정을 나한테 오픈해라, 어떤 주제를 정할 때도 나랑 얘기하고 정하고, 탐구 내용을 작성해 나감에 있어도 나한테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픈을 다 해요. 이런 부분에서 몇 퍼센트 적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몇 퍼센트 적어주겠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 뻥튀기해서 적어주진 않는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그 생기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협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 시간 제대로 참여 안 했던 학생들입니다. 제대로 참여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내 생기부가 선생님 몇 자 안 적어줄 것 같고, 이 세특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업 참여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생님들 많겠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누가 좋아해요? 이런 학생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학기 내내 조는 애도 있고요. 정기고사나 뭐 이런 휴일 같은 거 다 제외를 하면 한 17주도 안 되는 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14, 15주 정도 수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계속 자요. 계속 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뭐 수업 시간 한 게 없는데 뭐 자기 내용이 너무 없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나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몇 번 잘했던 거, 그냥 꾸준하지 않은데 언제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14주면요 수업 시간이 거의 뭐 일주일에 4시간 정도씩 하니까 14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대략 한 학기에 50번 정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50번 넘게 50번 넘게 수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번 잤어. 그리고 한 10번은 그냥 10번 중에 한 5번은 조금 열심히 하고 5번은 조금 보통 했어. 잘 못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학생들은 자기가 잘했던 5번만 기억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 전반적인 그 흐름, 그 세특을 적을 때도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서사가 없어, 그런 애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특을 피해받았다, 이건 선생님들이 오늘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한테 잘못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웬만하면 받아들입니다만 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분명 존재하고 그런 애들 몇 명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불만을 갖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하여튼 생활 기록부가 이게 복잡해요. 한 학기 내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정말 쥐어짜내야 돼요. 아예 공란을 적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뭐라도 적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금방 또 지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면이 뭐냐면 한 학기가 딱 시작이 되고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나를 좋게 봐줄 때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뭐 잘하면 되겠지, 몇 번만 잘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 14주지 뭐 중간중간 수련회 가고 체육대회 가고 뭐 이것저것 행사하다 보면은 정기고사도 보고 그러면 한 학기 뚝딱 지나 있거든요. 애들 정신 차리고 나면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태도를, 그런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을 안 하면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끝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그래도 이런 건 잘했는데 잘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못했던 거에 대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요새는 선생님들이 세특을 진짜 질은 잘 모르겠어요. 양만큼은 다들 진짜 너무나 충실하게 적어줍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적어주면요 왜 이 과목만 적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다들 양은 많이 써주세요. 부풀려서 적었든 정말 그랬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것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도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양만 많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세특들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것도 그 사람들 일일 거고, 요즘에 뭐 AI 프로그램 같은 걸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싹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진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관심이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탐구 역량이 중요하다. 탐구를 안 합니다. 탐구를 안 해요. 탐구를 할 리가 없잖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탐구를 할 리가 없잖아요. 애들이 숙제하기도 바쁘고 학원 다니기도 바쁜 애들이 탐구를 안 합니다. 보통의 애들은 정말 소수의 아이들만 탐구를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종례가 끝나고 저희 반에서 정규에서 수학을 두 번째로 이제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어. 걔만 질문을 해요. 적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미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탐구해요. 탐구하는 게 보여. 그런 애들은 탐구 역량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교사의 머릿속에 그 아이의 서사가 이미 써져 있어요. 세특을 적을 때 그 1500바이트 적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걔 세특 적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500바이트 적는데. 왜?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걔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어. 오히려 한 1000바이트, 애매하게 1000바이트 적어줘야 되는 애들 세특이 더 적기가 힘들어요. 뭐 한 게 없는데 적어야 되니까. 탐구를 한 게 없는데 탐구 역량을 적어야 돼. 어느 정도. 그래서 수행평가를 탐구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적을 게 없으니까. 애들 탐구를 안 하니까. 이것도 안 하면 모든 과목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탐구 보고서를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를 AI를 돌려버려요. AI를 돌려서 자료를 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탐구를 안 하고 컴퓨터가 갖다 놓은 걸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어려운 내용들을 막,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수학 문제도 못 풀어. 근데 탐구한 것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막 탐구해요. 자기 알지도 못하는 걸 마치 아는 것 마냥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 그걸 어떻게 탐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가공을 해서 한 500바이트, 뭐 600바이트 이상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주면 그냥 편하지 않냐? 너 좋고 나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좀 어렵게 가느냐? 라고 하는 거죠. 진짜 탐구한 애들하고는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한 애들이 피해잖아. 가짜로 한 애들하고 똑같이 적어주면 어떡하냔 말이야.
참 그래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저도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제 교사와 얼마나 좀 협업을 하는가, 교사에게 얼마나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교사의 조언을 구하고 팔로우십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학기 초에도 분명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25%를 반영할 것이다. 신경 써라. 그럼 신경 쓸 것 같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 전교에서 두 번째는 점수가 높다는 애 있잖아. 걔만 와서 걔만 질문을 해. 걔는 사실 질문을 안 해도 너무 잘할 애인데 나머지는 쉬는 시간에 노느라 바쁘고 수업 끝나면 자기 할 거 하느라 바빠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항상 시간을 남겨주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진도가 좀 끝나고 숙제를 내준 다음에 조원들이랑 같이 숙제할 시간도 주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면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애가 몇 명이나 되냐면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없어요. 질문을 하는 애가 없어요. 질문 한두 번 하는 것 같고 나는 선생님하고 협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지속적이어야 돼. 꾸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사가 단단해야 돼. 발전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애가 별로 없어. 애매한 상위권들이 어떤 세특이 나와야 되는지는 알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세특을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들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탐구, AI 안 돌리고 내가 좀 서칭 해가지고 내가 좀 논문도 찾아보고, 논문까지도 필요 없어. 어떤 자료라도 좀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보든가.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 한 말이 어렵습니까? 안 해요. 근데 뭐 탐구를 하다가 뭐 어려운 증명이나 어려운 수학적 내용, 고등학교의 범위를 넘어가 버렸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물어볼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항상 안 졸 수는 없어. 몇 번 졸 수는 있죠, 어쩌다가. 근데 50번 중에 40번을 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0번 중에 20번을 줘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성실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매번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노트 갖고 오라 그래요. 펜이랑 노트, 교과서 갖고 오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얘기를 해야 갖고 옵니다. 상위권들은 다 갖고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상위권들도 노트 안 갖고 오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냥 교과서에 끄적끄적대기나 하고 노트에 판서 적어라, 활동 적어라, 메모해라, 그래프 손으로 그려라. 이렇게 하면요 다 할 것 같죠? 안 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면서 뭔가 선생님들 협박을 하려면 말이야, 대단한 걸 갖고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야. 수업 참여해라.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아라. 이거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안 합니다. 이거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려운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수능 22번, 15번, 30번 그리고 28번 이런 거 이제 풀려고 그러면 애들이 몇 명이나 풀겠어요? 현장에서 몇 명이나 풀어내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애들이 이 쉬운 걸 못해. 탐구해라, 질문해라, 졸지 마라, 모둠 활동해라. 이게 협박이에요? 이게 협박이 될 수는 없어.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세특에 이런 활동 적어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안 했으니까 안 적어주는 거지. 추론이나 해결 능력,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야.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협업 능력도. 이런 것도 본단 말이야. 모든 활동을 하는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절대 안 해.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어. 선생님이 말해도 대답도 안 해. 이게 어떻게 좋은 세특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응?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 아무도 인사도 안 해. 그런 반도 있어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정말 한 명도 인사도 안 하는 반도 있어요.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쉬운 거를 못 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애들도 많고, 이게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쉬운 걸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짓 거 뭐 재수하고 삼수하면 되죠. 재수하고 삼수 한번 하면 시간 들지, 돈 들지. 만약 성공했다고 치면은 시간하고 돈만 들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실패했어, 시간 들고 돈 들고 실패까지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경우.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정말 기를 쓰고 잘 적어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든 피해 안 입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진짜 신경 쓰면 될 것들을 그 조금도 신경을 안 써서 안 하면서 이것은 정말 선생님들이 가진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주는 정말 혜택입니다. 기회예요. 네?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한테는 정말 기회예요. 뭐 의대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네? 다 1등급 받고 뭐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적을 이런 것들을 커버를 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 어려요? 한마디 내뱉는 게 어렵습니까? 좋은 인상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두먼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조금만 용기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까? 나 이거 모르겠어.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한테는 어렵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어렵죠? 그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쉽겠죠. 수능 문제도. 왜 못해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쉬운 거를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말 단순하거든요. 착하고 순합니다. 진짜로 학생들이 좀만 인사 잘하고 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좋게 봐주시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요. 여름방학 끝나고 막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선행학습 진짜 열심히 해왔어요. 저 미적분 1 진짜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수업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선행학습을 한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거는요 선생님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들려요.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을 듣고 자기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지. 얘가 어디서 선행을 겁나 열심히 해와가지고 과외 받고 와가지고 뭐 돈 억수를 들여가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저는 잘합니다 이렇게 뽐내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게 머리를 좀만 쓰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